29살의 강채리는 상견례 전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룸 한쪽 벽에는 오늘 오후에 사온 드레스가 걸려 있었죠.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드레스였습니다.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그것을 떼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체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공간을 읽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죠. 텅 빈 방에 들어서면 그 공간이 어떤 빛을 원하는지, 어떤 온도를 품고 싶어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유독 자신의 방만큼은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색을 고르지 못했고 마음에 드는 가구를 제자리에 두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방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밤 그 언젠가가 바로 내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체린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눈빛은 밝았지만 눈 아래는 파랬습니다. 어젯밤도 그저께 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눈빛이 고스란히 말하고 있었죠. 체리는 드레스의 어깨 라인을 손끝으로 살짝 고쳐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손가락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태서였습니다. 체린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체리나,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운 분이야. 그냥 맞춰줘, 오늘만. 체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만이라는 세 글자가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알아, 잘할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체리는 다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소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조용한 방에 서 있는지를, 내일이면 전혀 다른 온도의 공간 속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완벽하면 돼. 오늘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태서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드레스를 다시 옷걸이에 걸고 세안을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떠 있었고 체린의 눈은 그 하얀 천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강채리는 사랑에 있어서 언제나 조금 더 많이 맞춰주는 쪽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세계에 기꺼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해도 웃고 낯설어도 익숙한 척하며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라고요. 오태서를 만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체리는 태서의 취향에 맞춰 좋아하는 음식점을 바꿨고 태서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휴가를 조정했습니다. 태서의 친구들 앞에서는 밝고 편안한 사람이 되려 애썼으며 태서의 어머니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 되뇌미 쌓이고 쌓여 오늘 밤도 천장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봄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체리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줬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경계가 흐릿한 상태로 내일을 향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환불 불가 스티커는 어둠 속에서도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상견례 당일 아침 강태식의 손이
넥타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공사판을 누비고 무거운 자재를 날랐던 손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얇고 미끄러운 넥타이 매듭 앞에서 자꾸만 엉켰습니다. 거울 앞에서 세 번째 시도를 하던 그때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그냥 남편의 손을 살짝 내리고 자신의 손으로 매듭을 잡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손길이었습니다. 막힘도 없고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매듭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식이 거울을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양복이 낯설었고 넥타이가 낯설었고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거울을 보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보온병이었습니다. 채린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담은 보온병이었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지 못한다기보다는 먹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57년을 살아온 옥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도착했을 때 옥부는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눈 아래의 그늘, 애써 밝게 만든 입꼬리,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것까지 다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늘 그런 것을 먼저 봅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이 가르쳐준 눈빛이었죠. 얼굴이 좀 떴네. 잠 못 잤어? 채린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레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채린에 대한 옥분의 방식이었습니다. 캐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것, 필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챙겨두는 것. 보온병을 채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밥 먹기 전에 이거 마시고 속을 든든히 하고 가라고요. 채린이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뚜껑 사이로 미역국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채린은 잠깐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태식은 그 사이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구두를 한번 닫고 시계를 한번 보고 그리고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누가 나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저 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비장했습니다. 말수적은 사람의 비장함이란 언제나 뒷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죠. 채리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이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세 박자로 울렸습니다. 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지만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은 계절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햇빛이었습니다. 채리는 그 햇빛을 잠깐 얼굴로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태식이 앞자리에 앉았고 채린과 옥분이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분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채린도 말없이 그 손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상가들, 가로수들, 신호등들. 평범한 오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유난히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본변만큼이나 분명하게 그녀의 피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한 소절이 낮게 깔렸습니다.
아무도 그 노래를 듣는 척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끄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체린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강남 대로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은은한 향이 깔려 있었고 조명은 낮고 따뜻했으며 바닥은 소리를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약자 성함을 물었고 체린이 오태서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은 창가 쪽이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자리였죠. 그리고 거기 오재문과 윤선아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체린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여유롭게 오재문은 정장 차림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윤선아는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체린의 드레스를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체린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체린도 웃었습니다. 연습한 웃음이었습니다. 어젯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지어본 그 웃음이었죠. 강씨 가족이 테이블 앞에 다가섰을 때 오재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반만 일어났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그 어중간한 높이였습니다. 태식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넓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재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0.7초 뒤에 체린의 눈에는 그 시간이 3초처럼 보였습니다. 악수가 끝나자 재문은 다시 의자에 완전히 앉았습니다. 태식은 손을 거두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내려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선아가 옥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만이었습니다. 옥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척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십 년 식당을 운영하며 단련된 손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러나 체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고 있는지를요. 그때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늦지 않게 오셨네요. 강씨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태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서는 웃으며 자,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체리는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겠다는 몸의 다짐 같은 자세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다른 테이블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고 주방 쪽에서 가끔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물을 따라 주었고 체리는 그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그러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살짝 도드라졌습니다. 옥부는 냅킨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했습니다. 재문은 메뉴판을 다시 들었고 선아는 체린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렇지 않음이 이미 무언가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체린은 창밖을 잠깐 보았습니다. 강남의 봄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고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 밖의 세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범하고 환했습니다. 체리는 시선을 다시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낼 웃음을
다시 한번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각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가죽 표지였습니다. 체린이 메뉴판을 펼쳤을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숫자 칸으로 향했습니다. 직업병이었습니다.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항상 먼저 구조를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봅니다. 체린도 그랬습니다. 메뉴의 이름보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스 요리 1인 16만 원. 체린의 눈이 그 숫자 위에서 0.3초 멈췄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메뉴의 이름을 읽는 척. 그러나 체린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숫자를 봤다는 것을. 강태식은 메뉴판을 펼치자마자 오른쪽 아래 구석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58년 인생에서 단련된 눈이었습니다. 얼마짜리인지를 먼저 보는 눈. 그 눈이 숫자를 읽고 잠깐 멈추고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메뉴의 이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체리는 그 움직임을 옆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윤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코스로 드셔야 제맛인데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자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체린이 메뉴판을 내려놓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코스로 할게요. 또렷하고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선아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어머, 젊은 친구들이 다 내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내야죠. 배려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젊은 친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얇고 날카로운 가시가 부드러운 솜 안에 박혀 있는 것처럼요. 강태식의 손이 메뉴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무릎 쪽으로 천천히. 옥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드는 동작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내려가는 것, 어머니가 물잔을 드는 것, 오재문이 메뉴판을 넘기며 아무것도 듣지 않는 척하는 것, 태서가 자신의 메뉴를 고르는데 집중하는 것. 테이블 위에 놓인 각자의 행동들이 체린에게는 하나의 문장으로 읽혔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선아가 먼저 자신의 코스를 골랐고 재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태서가 체린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체린이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옥분이 같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태식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걷어갔습니다. 테이블 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6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아야 했습니다. 선아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꺼냈고 요즘 강남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문이 한두 마디 거들었습니다. 태서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 안에 강씨 가족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였고 강씨 가족은 그 이야기의 청중이었습니다. 체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봄인데도 손이 차가운 것은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체리는 그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그러나 그 말이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멀게 들렸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왔습니다. 접시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작고 정갈한 요리였습니다. 한 입 크기의 무언가가 하얀 접시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 위로 초록빛 소스가 가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그것을 보는 대신 오재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문이 포크를 들기 전에 먼저 체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 씨는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을에 나오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나온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앉은 지 2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체린에게 직접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체린은 포크를 내려놓지 않은 채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한강예술대학교 졸업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이고요. 짧은 침묵이 왔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테이블 위에 분명히 존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문의 시선이 체린에게서 태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쪽을 보려 했던 것처럼요. 우리 태서는 학교 다닐 때 미국 교환학생도 다녀왔었는데 그때 영어가 확 늘었지. 태서야. 태서가 웃으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 회사 일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재문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체린의 대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태서의 이야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체린은 포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전체 요리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체린의 포크가 두 번째 입을 향해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선아가 옥분을 향해 몸을 살짝 돌리며 말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톤이었습니다. 따님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벽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 선아가 이미 다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감각 있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유튜브 같은 데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옥분의 문장은 허공 중에 미완성인 채로 남았습니다. 들려진 적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가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분의 입이 한 번 더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다시 물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어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체리는 자신의 포크가 접시 위에서 완전히 멈춰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선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다고, 인테리어도 많이들 한다고, 경쟁이 심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체린에게 하는 말인지 그냥 공중에 던지는 말인지 경계가 없었습니다. 체린은 네, 그렇죠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체린의 대답은 이번에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강태식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요리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젓가락 대신 포크를 사용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구였지만 표정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접시 위를 바라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체린에게는 가장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체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의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체리는 점점 그 대화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데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이어지지 않고 웃어도 받아주지 않고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례함보다 더 오래 남는 종류의 상처라는 것을 체리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하게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한가운데 고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계절 채소가 색을 맞춰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소스가 가늘고 고르게 둘러져 있었고 요리사의 손길이 담긴 접시였습니다. 공을 들인 사람의 흔적이 보이는 음식이었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57년을 부엌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지를 몸으로 아는 눈이었죠. 옥분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감탄이 번졌습니다. 손이 핸드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체린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을 기록해두고 싶은 어머니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윤선아의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요즘 이런 데선 보통 사진은 좀 그렇잖아요.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조용히 내려놓아졌습니다. 옥분의 얼굴에서 감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무표정이 채웠습니다. 수십 년 식당을 운영하며 단련된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보았습니다. 핸드폰이 내려놓아지는 그 순간을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요. 선아가 이어서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옥분이 짧게 답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선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0.3초였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그리고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자영업이시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드시죠?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담긴 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단어를 혀 위에서 한번 굴리고 내놓는 방식에 그 온도에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옥분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단골 손님들 덕분에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문을 보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옥분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강태식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르고 들었다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웨이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빈 잔을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물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잔을 채웠습니다. 태식이 체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체린은 고기를 잘랐습니다. 칼이 접시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린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내려놓아진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이 놓이던 소리 없는 순간이 맛보다 먼저 혀 위에 있었습니다. 선아가 다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태서의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야무졌는지, 학교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어떤 선생님들이 칭찬을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재문이 흐뭇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태서가 어머니 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테이블이 잠깐 온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테이블의 절반에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 강씨 가족이 앉은 쪽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핸드폰을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었던 마음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몸에는 음식 앞에서 숙이는 법이 있습니다.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는 법이요. 옥부는 지금 그 몸으로 이 자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채린에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익숙하다는 듯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머니가 그 낮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요. 채린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의 봄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냥 밝고 평범했습니다. 채린은 그 밝음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요리가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 자리가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채린은 다시 포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라는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접시들이 치워지고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윤선아가 목소리 톤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더 낮아졌고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감각이 지나갔습니다. 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태서가 혼자 집을 마련하기엔 아직 이르니까 저희 쪽에서 신혼집을 얻어드릴 생각이라고요. 강남 쪽으로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문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태서는 어머니 하며 멋쩍게 웃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맡기면 깔끔할 것 같아요. 채린 씨가 하시는 일이랑 겹치면 오히려 객관적이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채린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것을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태서가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채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공간을 만드는 사람인지를 알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웃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호라는 소리가 문장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말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서 있는데 포장지를 씌워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린은 태서를 보았습니다.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태서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뭔가 해줘 라는 온몸의 신호였습니다. 태서가 채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요즘 외식업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채린의 손이 태서의 손 아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닿아 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용하고 납작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기대가 내려앉는 순간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서는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친 것이었습니다. 채린의 신호를 보았고 그 신호를 이해했고 그럼에도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 태서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눈치 사이에서 자신을 조율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 익숙함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채린은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한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아와 재문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태서가 간간히 웃음을 넣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빈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이미 그 테이블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더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작업이 얼마나 깔끔한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하는 일을 아예 없는 것으로 두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체린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옥분이 냅킨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냅킨으로 눈 아래를 한번 닦는 동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아도 재문도 태서도 모두 자신의 말과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리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를 닦는 냅킨을, 그 냅킨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옥분이 고개를 다시 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을 정리하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을 체리는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체린의 안에서 조용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체린이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완전히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냅킨을 테이블 위에 가져다 놓는 동작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이 테이블 위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선아의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재문이 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태서가 체린을 보았습니다. 체린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보았습니다. 윤선아를 향해 똑바로. 체린의 얼굴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분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선아가 체린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굉장히 많이 참았거든요, 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멀리 다른 테이블의 소리가 처음으로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선아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재문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서가 체린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체린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는 건 못 참겠네요.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린을 보았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체린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1초 안에 두 사람이 57년과 29년을 함께 보았습니다. 체린이 어머니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한 번 꼭 쥐었습니다. 꼭,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의자를 당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체리나라고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 아버지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서 입구 쪽으로 카페 뒤를 소리 없이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 두세 명이 이쪽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직원이 입구 쪽에서 체린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시선들을 지나쳤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바깥의 봄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인위적인 온도와 달리 바깥은 날것의 바람이었습니다. 체린이 그 바람 속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태서였습니다. 체린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체린이 돌아보았습니다. 태서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체린아,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맞춰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체린이 태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년의 연애가 이 사람의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같이 웃었던 날들, 같이 걸었던 저녁들, 같이 꿈꾸었던 미래들이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순간 태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체린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 꺼져 있던 것이 이제야 눈에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끝내버렸습니다. 체린이 한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태서의 얼굴 위로 그 말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체린은 보았습니다. 체린이 말했습니다. 맞춰드리면 된다고, 누가, 내가, 평생이라고요. 태서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체린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정직한 종류의 대답이었죠. 체린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것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체리는 태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신은 욕도 듣지 않았고 맞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계속 무시당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쁜 종류의 것임을 태서는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린을 향해서도 레스토랑을 향해서도 체린은 그 발을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발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내 편 들어줬어도 됐어. 딱 한 번만. 태서가 말했습니다. 그게 쉬운 줄 아느냐고요.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다는 것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났습니다. 체린이 돌아섰습니다. 태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체린이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체리나가 아니라 체린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체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체린이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느려졌습니다. 봄바람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체린이 그 바람을 얼굴로 받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뜬 채로 받았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눈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직 오늘을 처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많은 것을 예감하고 있어서 눈물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체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했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려면 오늘 이전의 것들도 꺼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체리는 그냥 골목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개였습니다. 체린이 돌아보았습니다. 태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옥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서 강태식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체린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요. 체린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말없이 그냥 꼈습니다. 옥분의 팔이 딸의 손을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꼭 강태식이 체린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 체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골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울다가 웃는 것인지 웃다가 우는 것인지 경계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옥분도 웃었습니다. 셋이서 웃었습니다. 골목 안에 세 사람의 웃음이 잠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셋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체린, 어머니 순서로 레스토랑과 반대 방향으로 봄 햇살이 있는 쪽으로요. 레스토랑 유리문 너머에서 오태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린의 어깨가 더 이상 굳어 있지 않다는 것을, 걸음이 아까보다 가볍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서는 문을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보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세 개의 뒷모습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태서가 내린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은 낮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의 소리와 움직임으로 채워지는 공간이었지만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나면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바닥은 막 걸레질을 끝낸 듯 조금 축축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오늘 하루를 정리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증 묶음, 볼펜 2자루, 반쯤 마신 물컵 하나. 수십 년 된 공간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이 식당만의 냄새였습니다. 체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고 힘들 때마다 돌아오게 되는 냄새였습니다. 옥분이 불을 하나 켰습니다. 주방 쪽 등이었습니다. 홀은 어둑했고 주방만 환했습니다. 옥분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낮에 입었던 옷 위에 그대로 둘렀습니다. 손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체린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이었고 몸이 힘들 때마다 옥분이 끓여주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부와 애호박과 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손에서 나오는 된장찌개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레스토랑 6접시 코스가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가스불이 켜졌습니다. 냄비가 올라갔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체리는 홀 한가운데 의자를 하나 꺼내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의자를 내려 바닥에 놓고 앉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보던 자리였습니다. 숙제를 하던 자리였고 졸다가 잠이 들던 자리였습니다. 체리는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힘을 빼고 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어슷하게 자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수십 년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동작들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죠. 체리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 레스토랑에서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와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체린이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뚝배기가 불 위에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가 주방에서 홀 쪽으로 번져 나왔습니다. 체린이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깊이, 천천히. 옥분이 뚝배기를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체린 앞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 2개를 놓았습니다. 둘이 마주 보았습니다. 옥분이 체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옥분도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체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짰습니다. 그리고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체린의 눈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울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둑한 홀 안에서 주방 불빛 하나에 기대어 모녀가 울었습니다. 그러다 옥분이 먼저 웃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체린이 그 웃음을 보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같은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딸. 체린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파혼한 거라고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체린이 다시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옥분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뚝배기가 계속 끓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봄밤의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간판 불이 꺼진 식당 안에서 오늘 하루 가장 따뜻한 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체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익숙한 어둠이었습니다. 이 방의 어둠이 어디까지인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체린은 눈을 감고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오래 혼자 살아온 방이었습니다. 체린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드레스가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드레스의 윤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입었던 드레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입고 있었던 드레스였습니다. 어젯밤 거울 앞에서 어깨 라인을 고쳐 잡던 드레스였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드레스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환불 불가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체린이 일어섰습니다. 드레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한번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천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러 매장을 다니며 골랐고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고 결국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골랐던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드레스를 옷걸이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보았습니다. 환불 불가. 체린이 잠깐 그것을 보다가 주방 서랍에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태그를 잘랐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세탁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구기지 않고
접어서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아니, 어두웠으므로 회색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회색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태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베개 옆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왔습니다. 체리는 오늘 하루를 다시 보았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선아의 눈빛을 처음 마주쳤을 때를,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제문이 0.7초 뒤에 잡던 것을, 어머니가 핸드폰을 내려놓던 소리 없는 순간을, 태서가 체린의 신호를 보고도 다른 방향을 선택하던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냅킨으로 눈가를 닦던 것을요. 그 장면들이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빠르지 않게, 느리지도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체리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누운 이 방에서는 눈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미 오늘을 다 보내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울고 나서 오히려 무언가가 가벼워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리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체린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잣말이 아닌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 말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나서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어딘가 조금 가벼웠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손처럼요.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체린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오늘 밤 체리는 어제보다, 그저께보다, 지난 몇 달보다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뜬 눈으로 천장을 보던 사람이 오늘 밤은 눈을 감자마자 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가 세탁 바구니 안에 있었습니다. 태그는 잘려 있었습니다. 환불 불가 스티커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파혼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체리는 출근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체리는 그 사흘을 보냈습니다. 태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고 전화가 왔습니다. 체리는 문자는 읽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읽은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되기 전에 말을 꺼내면 흐트러진다는 것을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체린이 태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작업실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요. 태서가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짧은 답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답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둥글고 작은 반지였습니다. 태서가 작년 겨울에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체리는 기억했습니다. 태서가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체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는지를요. 체리는 그 기억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것과 돌아가고 싶은 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후의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고 커피 내리는 냄새가 공간 안에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체린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2잔이었습니다. 태서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체린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커피를 알고 있다는 것이 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태서가 들어왔습니다. 체린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태서의 얼굴이 사흘 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이 눈 아래에 보였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파우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눈을 들어 체린을 보았습니다. 태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는 진짜로 너를. 체린이 말을 받았습니다. 좋아했어. 나도. 태서의 말이 끝나기 전에 체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태서가 멈췄습니다. 체린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다는 아니더라고 라고요. 그 말이 카페 안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태서가 파우치를 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파우치 위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체린의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체린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서가 고개를 들어 체린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마주쳤습니다. 체린이 말했습니다. 잘 지내.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 안에 체린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아쉬움도,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도요. 체린이 돌아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잠깐 부셨습니다. 체린은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서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식어가는 동안, 파우치가 테이블 위에 있는 동안,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태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반지는 파우치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체린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봄거리 속으로, 햇볕 속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가로수가 초록을 올리고 있었고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겨울의 건조함이 가시고 풀 냄새 같은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출근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커피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달랐습니다. 전철 안에서 창밖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으면 몸이 먼저 압니다. 체린의 몸이 그랬습니다. 작업실은 체린이 동료 남해온과 함께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펼치면 테이블이 가득 찼고 샘플 자재들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고 오후가 되면 그 창문으로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체린이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햇볕이 도면 위에 내려앉으면
선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선인데 빛을 받으면 다른 깊이가 생겼습니다. 체리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생각했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날도 오후였습니다. 햇볕이 테이블 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체린이 연필을 들고 도면 위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당 리뉴얼 프로젝트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린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밤 식당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저 공간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십 년을 일해온 공간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어머니답고 더 오래 있고 싶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도면이 되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또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반복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 안에서 공간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선이 달랐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남해온이 자신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린을 보았습니다. 잠깐 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목소리로요. 요즘 많이 달라 보여. 채린 씨, 뭔가 더 밝아진 것 같아. 체린이 연필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자기 것 같다는 말을 체린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안에서요. 자신의 안에서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돌아온 것이라고요. 잃었던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낸 것이라고요. 체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체린이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도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선이 맞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도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선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공간이 선명해졌습니다. 체리는 그 도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이 어떤 빛을 원하는지, 어떤 온도를 품고 싶어 하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읽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다만 한동안 그 눈을 다른 방향으로 써왔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읽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미리 감지하는데,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자신을 맞추는데요. 이제 그 눈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식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작업실 밖에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햇볕이 도면 위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체린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5월 초였습니다. 옥분의 식당은 열흘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그거 괜찮겠냐고, 장사를 쉬면 손해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해준다고 괜찮다고요. 그 말을 체린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말이 체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첫날 체린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오래된 공간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와 나무 냄새였습니다. 수십 년이 쌓인 냄새였습니다. 체린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뉴얼이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벽을 뜯었습니다. 낡은 벽지 아래에서 오래된 벽이 나왔습니다. 시공업체 팀장이 체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체린이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울퉁불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퉁불퉁함이 이 공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체린이 말했습니다. 이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망치 소리가 났고 먼지가 일었고 공간이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체리는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식당만이 아니라 지난 한 달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 사흘째 되던 날 옥분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체린과 시공 팀원들이 먹을 것이었습니다. 큰 냄비에 밥을 담아왔고 반찬을 여러 가지 챙겨왔습니다. 팀원들이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맛있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린이 어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공사 중인 식당 아니었습니다. 벽이 반쯤 뜯겨 있었고 바닥에 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안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 먼지 속에서 먹는 밥이 레스토랑 코스 요리보다 맛있다는 것을 체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가는 마지막 이틀, 체린이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세부 작업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체린이 직접 고른 색을 칠했습니다. 따뜻한 베이지였습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색이었습니다. 오래 보아도 눈이 피로하지 않은 색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체린이 붓을 움직이면서 그 색이 벽 위에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씩 고르게 공간이 바뀌어 갔습니다. 조명을 달았습니다. 체린이 고른 조명이었습니다. 따뜻한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켰을 때 공간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밝아지는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체린이 멈추었습니다. 공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벽이었고 같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바뀌자 공간 전체가 다른 온도를 가졌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공간에 빛을 더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사람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나누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 오늘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앉아 있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 체린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체린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식당 한가운데 서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이 달라졌습니다. 조명이 달라졌습니다. 입구에 작은 화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그대로였지만 배치가 달랐습니다. 숨이 트이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체린이 그 유리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저녁의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창 안쪽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체린이 유리창 한쪽 아래를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작은 레터링 스티커를 붙여두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강채린. 채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 공간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공간에, 어머니의 수십 년이 담긴 이 식당의 유리창에 채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손끝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스티커에 오돌토돌한 글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리창인데 따뜻했습니다. 오픈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린이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옥분이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채린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국물을 우리는 냄새였습니다. 오늘 처음 문을 여는 날인데도 옥분의 손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손이었으니까요. 채린이 주방 입구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뒷모습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옥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채린이 그 장면을 보다가 멈추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래, 완전히.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먼저 왔습니다. 열흘을 기다렸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낯설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벽이 바뀌었고 조명이 바뀌었지만 이 식당의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된장 냄새와 따뜻한 국물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쁘다고, 밝아졌다고, 자주 오고 싶다고요. 옥분이 웃으며 우리 딸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채린을 보았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 사진을 찍고 공간 사진을 찍고 창가 자리에 빛을 찍었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했던 어머니가 지금 이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먼저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채린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완성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식당 안에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채린이 고른 조명과 봄 햇살이 함께 공간을 채웠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창밖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린이 홀 한쪽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공간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니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빛이 있고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채린이 이 일을 처음 배울 때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공간은 사람을 바꾼다고요. 채린은 그 말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몸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이 홀로 나왔습니다. 손님 상을 정리하다가 채린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옥분이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온 공간이 달라진 것을, 달라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공간인 것을 보았습니다. 옥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옥분이 채린의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토닥임이 말이었습니다. 채린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옥분이 채린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채린이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 자리 옆에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수가 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걷는 사람,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 전화를 하며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체린의 눈에는 그 평범함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아름다웠습니다. 체린이 유리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레터링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강체린. 체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보았고, 지금 또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달랐습니다. 어제는 뿌듯함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긴장함이었고, 지금은 그냥 맞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내 이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맞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왔더니 도달한 자리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봄 골목의 풍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로수가 체린의 얼굴 위에 있었고 걷는 사람들이 체린의 눈 안에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유리 안에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지금과 앞이 체린의 얼굴 위에서 겹쳐 있었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를 수 없을 때 그냥 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났습니다. 봄 골목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습니다. 옥분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체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유리창을 보면서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원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체린의 손이 유리창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봄 햇살이 그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체린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유리창 너머 봄 골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체린의 이름이 유리창 아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린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